안녕하십니까. 글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선비 물란서생 진화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 하나를 론칭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사기 원문을 감상하며 즐기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성상 사기의 특성상, 산문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길어도 30분 아니면 20분 이내에 짧게 하루 하나 또는 2, 3일에 하나 정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거관금언, 오늘 제2화 완전 비밀은 없다, 완전 범죄는 없다. 최근에 지방선거가 끝나서 새로운 공직자들도 생겼고, 공직자의 비리 문제라든지 늘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고금에 걸쳐서 공직사회에서 벼슬살이에 필요한 금언, 그것 중에서 가장 잘된 것들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꼭 알아야 될 거관금언, 쥐간 찐옌 제1화 완전 비밀은 없다. 어떤 뇌물 같은 거 받고 완전 범죄, 완전 비밀을 꿈꾸는 그런 공직자, 관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거관금언, 오늘 굉장히 첫날이라서 굉장히 쉬운 말들로 돼 있어요. 천지, 지지, 아지, 자지, 하위, 무지자,天知, 地知, 我知, 知知, 何谓, 无知者.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당신이 아는데 어찌해서 아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여기서 자는 2인칭, 미칭, 그러니까 당신, 상대방을 좀 높여서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자, 맹자 때 자자가 미스터의 뜻이라고 했죠. 그것과 같은 용법입니다. 쉬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 지지, 아지, 자지, 하위, 무지자, 天知, 地知, 我知, 知知, 何谓, 无知者. 자, 이렇게 해서 아는 주체가 넷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일컬어서 사지라고 합니다. 넷사자 써서. 어떤 사실을 아는 주체가 넷이나 되는데 어떻게 비밀이 지켜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이가 좋을 때는 단 둘이 아는 비밀이라도 유지가 되겠지만, 어느 날 그 사이가 어긋나게 되면은 하늘과 땅은 입을 다물고 있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발설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자기가 망하는, 죽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배가 아파한다든가 볼 수 없으면은 발설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범죄, 완전 비밀은 있을 수가 없고, 오늘날이야말로 낱말은, 옛날에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CCTV가 다 듣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멋진 말을, 천고에 남을 멋진 말, 완전 비밀은 없다,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그 말을 사지라는 그 주체를 설정해서 이 말 한 사람 누굴까요? 양진이라고, 서기 54년에 태어나서, 이 태어난 해는 조금 좀 불분명해요. 한데 124년에 죽은 섬서성 홍농화음, 지금의 화엄시 출신의 양진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양진은 자가 백기였고, 이 자라는 게 우리가 저번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기 강의에서 우리 그 동양 한자문화권에서는 실명 기피속이 있어서 군사부가 아니면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해도 웬만한 사이는 자를 지어서 이렇게 이름 대신 불러요. 양진의 자는 백기였고
동한의 명신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해서 여러 경전에 통달해서 관서의 공자라고 불렸는데, 이 관서 지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또 이 일본 쪽 잘 아시는 분은 간사이 이쪽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동한때 관서 지역은 한국간의 서쪽, 그러니까 만리장성의 바깥쪽에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칭해서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관서, 관중, 관동이 시대에 따라 약간 미세하게 미묘하게 조금씩 그 지역이 변동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동안시대의 관서는 한국간 서쪽에 유목민족들이 장성 밖에서 사는, 점령해서 사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지는 형주자사, 탁군태수, 사도, 퇴위 등의 관직을 역임했고 했는데, 원래 직원을 하면 그 권신들에게 맞서다가 삭탈관직을 당하고 귀양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아마도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음독자살, 독이 든 술을 먹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그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방금 양진을 동안의 명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혹시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나라 고조 유방이 서기전 202년에 서한을 건국하고 나서 쭉 오다가 서기 9년에 외척 출신의 왕망이 황희를 찬탈해서 신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서기 23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그 뒤에 광무제 유수가 다시 한나라를 부흥시키죠. 이것을 전가후라고 해서 전한 후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한 때는 수도가 장안이었는데 서한 때는 낙양이에요. 그것이 동쪽과 서쪽에 있다고 해서 동한하고 서한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냥 기억해 두실 것은, 한나라가 중간에 이렇게 왕망의 신이라는 나라, 신나라로 가운데가 잘렸다가 다시 이어졌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오늘의 그 주인공인 양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 뒤늦은 방강제 출사와 출세. 그 양진은 20여 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배우기를 좋아해서 여러 가지 경전에 통달했는데, 따로 처음부터 이렇게 관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20여 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뭐 그 지방관아에서 좀 뭐 일자리 준다고 부르기도 했는데 아마 응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월이 가니까, 뭐 요즘도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뭐 저 공부 잘한다 그러고 뭐 박식하다고 하더니, 뭐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인생 뭐 거의 종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잘 보이고 그럴 거 있느냐 했는데, 50대가 넘어가지고 그의 훌륭한 학식과 인품 얘기를 들은 대장군 등줄이 그를 불러드립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대장군 등줄, 여기 옆에 지금 나오죠. 이 사람은 당시 그 황제인 화제의 부인, 즉 등태우의 오빠돼요. 근데 이 등태우는 그 화제가 죽은 뒤에 상제하고 안제를 꼭두각시로 내세워가지고 권력을 좌지우지하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외척이 완전히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 오빠니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 제 거의 숨어 사는 선비처럼 훈장 역할, 혹시 저와 좀 비슷한가요? 뭐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청빈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그를 알아보고 불러준 사람은 외척, 즉 뭐 항상 중국 역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외척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 등줄 대장군에게 발탁이 돼서 그 관직에 들어온 이래 계속
승진해가지고 나이도 많은데 형주자사와 동네태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래군으로 가는 길에 이 창읍현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에 그 현령, 즉 지금으로 따지면 시장 정도 되는데, 시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왕밀이라는 자인데, 이 왕밀이 옛날 형주에서 양진이 청거했던 수재였어요. 이제 이 수재라는 말은 옛날 중국에서 본격 과거제도가 시작하기 전에 그 관리선발하는 그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관리선발하는 과목 중에 하나이자 그 당시 이렇게 학교의 그 생원들을 특징하는 말이었어요. 그때 그 각 주마다 한 명씩 인재를 청구하게 했는데, 그게 바로 수재라고 불렀고, 양진이 언젠가 청구한 수재가 바로 왕밀이었다는 겁니다. 왕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진이 왕밀을 수재로 청구했기에 지금 오늘날 이 창읍현의 시장, 현령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왕밀로서는 사실 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밤중에 골드바, 금괴를 들고 온 왕밀은 좀 그 은혜를 알고 좀 그래도 뭐 사람다운, 뭐 사람 새끼 아닌 쌩까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밤에 이 골드바를 거절하다, 양진거금이라고 양진이 금을 거절하다는 건데, 아마도 이 사람이 양진이고 여기가 왕밀인 것 같아요. 자, 밤에 금을 들고 와서 자기가 오늘날에 자기를 있게 해준 창읍현의 시장, 창읍현령이 되게 해준 고마움을 금괴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 금괴는 근데 자기 봉급을 모아서 사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또 백성들을 쥐어짜서 마련한 것인지 그 얘기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양진이 왕밀을 꾸짖어요. 자네는 나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고 있군. 그러면서 그 금을 거절하는데, 골드바를 거절하는데, 그때 왕밀이 한 대꾸가 참 또 아주 멋져요.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죠. 모야 무지자, 무예 우쯔저. 모야는 심야를 얘기합니다. 깊은 밤이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을 주고받고 거래를 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비밀은 우리 둘밖에,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청거하고 서로 은혜를 베풀고 이런 관계에서 은혜를 받고 한 그런 관계에서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밤이 깊어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그 어떤 현대말로 옮겨보면, 大人现在是深夜没有人知道你就下吧. 뭐 그냥 좀 밤이 깊었고 보고 알만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받아두시죠. 그랬다가 바로 양진이 한 말이, 천지 지지 아지 자지 하이 무지자, 天知地知我知子知何谓无知者.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당신이 아는데 어찌해서 아는 자가 없다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쫓아냈습니다. 이제 뻘쭘해서 왕밀은 갔고, 이렇게 훌륭한 말에서 만고에 그 완전 범죄는 없다, 완전 비밀은 없다는 그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양진은 아마 이때는 아직 귀양에서 우울하게 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높은 벼슬자리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얘기 같은데, 그 자손들이 뭐 음식도 변변찮게 챙겨
변변치 않은 음식에 뭐 말이 아니라 가마도 아니고 걸어다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고위 관료의 자손인데 그런 사치하고 그런 게 전혀 없이 그 평민들, 평범한 사람들보다 잘 못 살았나 봐요.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이 아니 그런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럴 때 뭐 좀 자손을 위해서 그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뭐 사업 그런 거 하나 해주면 어떠냐 이랬더니 그때 양진이 한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사후세 칭의 청백리 자손 2차 유지 부력 후후 使后世成为清百里子孙，以此谓之不亦后乎？ 후세 사람이 청백리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될 건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청백리의 자손이라고 부르게끔 만들어 주었으니, 그리고 2차 유지, 바로 이러한 것을 그 자손에게 주었으니 이 또한 두터운 거 아니냐. 내가 그러니까 자손들한테 나 몰라라, 니들 알아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청백리로 살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명예를 자손한테 넘겨주게 된 거, 그것 또한 뭔가 커다란 베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 주의하실 거는 이 유자가 우리 한국 한문 발음, 우리식의 한문 발음에서는 구별이 안 되는데 그 뜻이 보내다의 남기다의 뜻과 보내다의 뜻이 있어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보내다, 주다 할 때는 웨이로 읽고 사성으로, 남기다 할 때는 이성으로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국어로 읽을 때는 이즈, 웨이즈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후세 칭의 청백리 자손 2차 유지 부력 후후 使后世成为清百里子孙，以此谓之不亦后乎? 자, 과연 청백리 자손이라는 명예를 남겨주는 것이 자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양진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했겠지만은 결국은 앞에서 보셨겠지만은 옳은 소리 직언하다가 권신들에게 삭탈반직 당하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음독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 훌륭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호의호식하고 천수를 누리고 이러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아야 되는 걸까요? 또 저번에 언젠가 우리가 사기강의 제1강에서 천도는 정의로운가, 그 시간에 생각해봤던 문제가 떠오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금언이 너무 좀 쉽고 그래서 끝내기 전에 앞으로 자주 살펴볼 관잠지묘라고 명나라 때 왕천사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온,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오늘의 거강금언 사지하고 좀 통하는 게 있어서 이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불가 기자 천야, 존불가 기자 부야, 상불가 기자 군야, 하불가 기자 민야, 高不可欺者天也，真不可欺者父也，上不可欺者君也，下不可欺者民也. 높아서 속일 수 없는 것은 하늘이고 존중받아야 마땅함으로 속여서는 안 되는 이는 아버지이고, 위로 속여서 안 되는 이는 임금이며 아래서 속여서 안 되는 이는 백성이다.
그런데 7天 7후 7진 7민 10민 란관 우리에 하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임금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는 것, 이런 자들을 일컬어 이름하여 람관오리. 여기서 람자는 원래 넘치다의 뜻인데 훔치다, 탐내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탐관오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사람, 하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임금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는, 넷을 속이는 그것을 탐관오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불가기자 천야, 존불가기자 구야, 상불가기자 군야, 하불가기자 민야, 가오부커 취저天也,尊不可欺者夫也，上不可欺者君也，下不可欺者民也。기천, 기부, 기군, 기민, 시명, 람간, 오리야. 7天 7후 7진 7민 10민 람관 우리 예. 자, 오늘 금방 끝났네요. 한 20분 걸렸네요. 앞으로는 또 그 시작하는 인트로에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더 짧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하루에 하나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짤막한 공직자가 알아야 될 거강금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